안녕하세요, 주혜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18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18화의 시작은 워큐리가 철거인을 날려버리는 장면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워큐리의 공격으로 인해 철거인은 바다로 가라앉아버리고 동시에 철거인은 말하죠. 어디에 있나 조이보이, 나는 너가 조금 전 여기 있는 줄 알았다. 그리고 베가펑크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어지는데 이름은, 그리고 장면은 베가펑크의 방송을 들은 세계로 전환되고 알라바스타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군가로부터의 암살을 받은 거야. 베가펑크가 자신의 죄들에 대해 말했잖아. 베가펑크는 세계 정부에 의해 지워진 것 같군. 말도 안 돼. 자네들은 베가펑크가 밀짚 모자 루피의 인질로 잡혔다는 것을 잊었어? 분명히 해적들이 한 짓일 거야. 그리고 이번에 위스키 피크로 전환되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베가펑크가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든 세계 정부가 베가펑크 같은 천재를 죽이려 했을 리 없어. 그리고 장면은 드레스로자의 레오로 전환되고 레오는 말합니다. 결국 루피랜드가. 이에 레베카는 당황하며 말하죠. 당연히 아니지 레오. 그리고 장면은 에그에드의 요크로 전환되며 요크는 오로성에게 말합니다. 아직 2명의 베가펑크가 남아있어. 릴리스와 아틀라스. 이에 오로성은 요크를 제외한 나머지 베가펑크를 제거하기로 하죠. 그리고 장면은 루피, 도리, 브로기로 전환되고 이들은 해안에 도착하여 보니 성지 프랑키에 합류하고 함께 엘바프 배로 뛰어듭니다. 한편 이들을 상대하는 해군들은 거인들의 강함에 당황하지만 아직 많은 군함이 있음을 상기합니다. 그때 보니가 거인들을 공격하던 해군 중장 블루글래스와 돌을 어린 소녀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엘바프 배는 출항합니다. 이에 블루글래스 중장은 말하죠. 내 자신이 무기력하구만. 정말 터무니없는 능력이군. 그리고 본인은 출항하며 말합니다. 해군들, 배 하나 정도는 도망쳐도 당신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야. 한편 루피는 엘바프의 배에서 오이모와 카시를 만나 반가워합니다. 동시에 상디는 나미 일행에게 성공적으로 출항했다며 연락하죠. 이에 나미도 상디에게 곧 출항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장면은 루피가 회복을 위해 부엌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으로 전환되는데 그때 오로성 마지가 엘바프의 배로 날아와 광선을 쏩니다. 이 광선을 막기 위해 3명의 거인들이 방패를 모으지만 모두 막지 못하고 엘바프 배의 일부는 불타기 시작하죠. 결국 루피는 다시 니카로 변화해 다시 싸우기 위해 배에서 내립니다. 그때 보니가 니카 형태로 변하며 말합니다. 해냈어. 보니는 오니가시마에서 루피가 니카로 처음 변했을 때와 같은 형태를 취하죠. 그리고 거인들은 놀라며 말합니다. 뭐지? 니카가 2명이야. 그때 워큐리와 주피터가 이상한 존재를 감지하고 엘바프 배로 향합니다. 그리고 철거인이 바다 밑에서 작동하며 말합니다. 그가 여기에 있어. 철거인의 마지막 대사로 1118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정상 연재입니다. 다음 주까지 3주 연속 연재인 걸로 보아 아마도 다다음 주는 휴재일 거로 보이네요. 1117화에서 베가펑크의 방송은 철거인이 공격당하며 중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1118화에서 바다에 빠졌던 철거인이 다시 부활하긴 하였지만 베가펑크의 방송은 1117화 마지막에 나온 전세계에 점지하고 있는 D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들 중에가 마지막일 겁니다. 즉 이제 베가펑크의 방송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베가펑크 방송에 대해 총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난 2가지 죄를 범했다. 따라서 체포되거나 참수. 이 영상은 나의 심폐정지와 동시에 발신되도록 프로그램의 생각이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어줬으면 한다. 나를 처단한 자들이 누구든 그것이 악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세. 나는 선악을 논하지 않는다. 그게 가능할 만큼 그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너무나도 믿기 힘들고 실수하게 될지도 모른다. 허나 모두에겐 알아둘 권리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지. 이 세계는 바다로 가라앉는다. 내게는 조금 미래의 얘기가 된다만 이 영상을 다 찍은 며칠 뒤 내가 만든 센서와 계산이 맞다면 전 세계를 덮치는 이례적인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에 따라 각지의 수면은 약 1m 상승하여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섬도 나오겠지. 온 세상의 해변 소실도 피할 수 없을 걸세. 만약 이게 빗나갔다면 이 다음에 하는 얘기는 흘러들어도 상관없네.
하지만 그게 만약 일어났다면 내 얘기를 잘 들어줬으면 한다. 그 지진은 자연재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현상이다. 나는 명색이나마 평화를 바랬다. 하지만 이것이 내 첫 번째 죄. 영원한 에너지를 꿈꿨다. 이 세계를 커다란 미래로 나아가게 해주고 싶다는 일심으로. 나는 태양에 지나치게 가까워지고 말았다. 순서대로 설명하지. 이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으로부터 약 900년 전부터 800년 전에 걸친 100년간의 얘기일세. 사실 그곳에 뻥 뚫려 백지가 된 역사가 있다. 이를 공백의 100년이라고 부르며 그 기록은 전부 지워져 있지. 끊겨진 그 역사를 아는 방법은 전 세계에 점지하는 포니그리프라고 불리는 과거에서 온 편지를 읽고 해독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포니그리프의 해독은 세계 정부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만 나는 정부의 인간이면서 그 해독에 발을 들이고 말았지. 이게 두 번째 죄. 나는 어떤 우수한 고고학자들의 집념으로 이어져 내려온 문헌과 몇몇 포네그리프를 해독하여 가능한 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후회라곤 추호도 없다. 역사란 이야기다. 즉, 내가 아는 건 불완전한 100년간의 이야기. 그것을 내 상상으로 보완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만 판명된 사실만을 이곳에서 말로 남기겠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900년 전 있을 수 없는 고도의 문명을 가진 왕국에서 태어나 마치 엘바프에 전해지는 태양의 신 니카처럼 신축하는 몸으로 싸웠다는 남자. 그의 이름은 조이보이. 이 바다에서 처음으로 해적이라 불린 남자다. 그가 어찌하여 해적이라 불렸는지 내가 읽은 포네그래프는 얼마 안 되다만 거기에 기록된 건 터무니없는 거대한 싸움에 대한 기록이었다. 조이보이의 적은 현재 세계정부, 정확히는 세계정부 수립전인 옛 모습 20개 왕국의 임시공동체 연합군이다. 그렇게 해야만 할 정도로 조이보이 무리는 견고했다고 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싸움의 불씨를 모르는 이상 선악이 아닌 두 사상이 부딪혔다고 말해두지. 앞서 말했다만 조이보이가 태어난 왕국은 900년 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로운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던 걸 알았다. 이 100년 전쟁 중에 실제했던 병기는 현대의 과학력으로도 만들 수 없는 물건이었던 것 같다. 물론 천재인 나도 말이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공백의 100년은 조이보이의 패배로 인해 막을 내렸다. 그 종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전쟁의 발톱 자국을 남기고 세계란 섬과 섬을 왕래하는 것, 바다로 나가는 것 고사하고 자국의 문화밖에 모른 채로 일생을 마치는 자도 적지 않지. 1000년 전 세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백의 100년 동안 일어난 천재지변으로 인해 세계는 한번 바다로 가라앉은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 과거 대륙의 단편 위에 살고 있는 게야. 1000년 전의 세계는 지금 그 흔적도 없이 해저에 가라앉아 있다. 먼 옛날 세계는 우리들이 알 길조차 없는 몇 개의 대륙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만약 과거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세계라면 100년치 역사를 세계의 기록으로부터 지워버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만 공교롭게도 이거라면 납득이 가지. 불과 100년 사이 해수면 상승폭은 무려 200m. 어째서 그 100년간 해수면 상승이 일어났는가? 물론 갑작스런 자연재해라 생각하는 게 마땅하지만 나는 이게 인위적인 재해라고 단언한다. 이만한 천재지변을 일으킨 게 자연이라면 그 초기 재해가 수백 년 단위로 영속적인 피해를 세계에 초래하는 게 당연. 기후학, 지질학, 환경과학, 대기과학 그 모든 측면에서 계산을 해봐도 고작 100년 만에 일어날 그럴 변동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얼마 전 세계 규모의 해수면 상승을 감지했을 때 나는 확신했다. 그 원인과 실제를. 800년 전 세계를 바다로 가라앉힌 고대 병기는 지금도 현존한다. 그것들은 다시 기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 즉, 공백의 100년에 일어난 거대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깊이 사죄해야만 한다. 허나 알아줬으면 하는군. 앞으로 발전할 세계 산업의 주춧돌이 될 동력을 만들고 싶었다. 아직 미완성이기는 하다만 내 연구의 집대성 마더플레임은 마침내 실용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언젠가 반드시 세계 각국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동력이다. 하지만 그 불이 어느 날 한 조각뿐이지만 도난당했다. 전부 내 책임이다. 불꽃을 도난당하고 약 2주 뒤 루르시아 왕국 방면에 하늘이 격렬하게 빛났고
왕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정보를 얻었다. 게다가 그 뒤로 세계적인 지진의 징조가 관측되었지. 과학자로서 개발에 자긍심을 가지고 말하지만 그런 막대한 에너지는 마더플레임 말고는 있을 수 없다. 내가 만들어낸 불이 고대병기를 기동시키고 만 것이다. 어디에 누가 그걸 실행했는지 전혀 모르다만 결과는 일목요연. 난 수많은 인명을 뺏는 행위에 가담했다. 중책을 느끼고 있다. 면목이 없다. 과거 세계를 바다로 가라앉힌 인위적인 재해는 실행 가능하다는 게 증명됐다. 고대병기는 과거에 세계 존재했고 조이브는 그걸 후세에 물려주려고 했다. 그런 걸 왜? 아직도 더 가라앉힐 셈인가? 누가 악이고 누가 정이지? 그 모든 것이 계시될 날이 온다. 나는 그때야말로 세계 침몰이 우려될 때라고 경고한다. 공백의 백년은 아직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자들이 있다. 해조강 일당이다. 역사의 모든 걸 안 그들은 어째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라졌는지, 어째서 움직이지 않았는지. 조금 단편적이긴 하지만 이 이상 얘기하면 억측이 되어버린다. 마지막으로 전언을 하나 남기게 해주게. 전 세계에 점재하고 있는 뒤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그리고 여기서 오루성이 철근을 쓰러뜨리며 베가펑크의 방송이 꺼졌습니다. 현재 공백의 백년은 원피스의 궁극적인 떡밥인 만큼 아직 모두 나오기에는 이른 걸로 보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